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욕먹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존중한 적 없어 성명 내고 비방한 트럼프의 청와대 무대응,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트럼프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도자로서 약했다라고 비방한 걸 두고 청와대는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 원래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 아니냐라며 짧게 대답하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상대하기 껄끄러우면 깎아내리기 마련이다. 예전에 부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편해했고 오늘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못 받아낸 화풀이로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만만하면 지켜 세워야 다루기 쉽습니다. 부시가 이명박 씨한테 그랬고 아베와 오바마는 늘 박근혜 씨를 띄워주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특히 시민들은 기레기들을 도통 믿을 수 없으니 해석 기사를 달아라, 이런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늘 국익을 앞세웠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늘 우선시했는데, 이상하게 국내에 있는 언론, 야당,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은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했죠. 이런 와중에 8kg 빠져 야윈 이재용, 재판장 부르자 힘없이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댓글들은 세계 인류 기업을 이끌어갈 이재용은 깜빵에서 야유어만 간다, 사면 좀 해줘라, 석방시켜라, 들어갈 사람 많은데 왜 이재용이냐, 이명박근혜에 사면 거론하지 말고 진정 나라 경제를 위한다면 이재용을 사면해야 된다, 이런 댓글이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며칠 전에 저렇게 8kg 빠진 이재용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는 삼성전자 또 해냈다, 웃돈 줘도 못 구하는 화이자 백신 이재용은 어떻게 뚫었나,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에 대한 댓글은 이 상황이 대한민국 국력 현실이다, 이재용 풀어주고 경제를 살려라, 기업인 한 사람만도 못한 외교 역량, 이게 현실이다, 이런 댓글들이 저렇게 많은 추천을 받고 있는데 너무나 이상하지 않냐는 겁니다. 실제로 뉴스공장을 통해 김어준 총수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석방을 요구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퍼져갈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 오후 5시에 백신 추가 도입 계약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계약에 5종 백신 총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기자들이 열심히 이재용 씨 띄워주고 이재용 석방 여론을 만들려고 했겠지만 정말 뻘쭘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기존의 7,900만 명분, 여길 포함해서 총 9,9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게 됐다는 거죠. 화이자로부터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한 덕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언론이 화이자 백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자, 차분히 믿고 지켜보자, 백신 모자른다고 설레발 좀 하지 말고, 특히 언론들에 대해서 불신을 표하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대한민국 화이팅이다, 정말 수고스러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헛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런 시국에는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만 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갖은 수모를 겪진 않았을 겁니다. 특히 문제는 언론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뉴미디어 영역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기긴 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요약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선 방송에 나오는 민주진영 출연자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왔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말이죠. 때로는 방심이 심의 신청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며 직간접적으로 경고를 날린 바도 있는데요. 기자들을 통해 건너 소식이 전해지거나 아니면 몇몇 의원들은 직접 고소를 하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는 저를 두고도 민주당 경력을 숨겼다고 얘기하고 일베 등 극우 커뮤니티 일부 극단적 주장만을 소개한다고, 그러면서 보수 성향 청년들의 정치관과 사회의식을 비판한다고 하는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방송에서 양쪽 의견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유합니다. 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아무튼 저런 모니터링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독하고 섬세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고작해야 제 개인이 일베나 이런 심각한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걸론 턱없이 부족하고요. 아무리 민주진영 유튜버들이 팩트체크하고 영상 만들어도 한계는 뚜렷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성되는 수많은 가짜뉴스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무분별한 혐오, 막말, 이미지 훼손 등 언제까지 이걸 그냥 방치해둘 것이냔 말입니다. 단순히 비판하고 아니면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장난치고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홍어를 합성해가지고 지역감정 유발하고 코알라랑 합성해가지고 MC 무연 드립 같은 걸 대놓고 치고 이게 청소년들한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냅두냐는 거죠. 물론 표현의 자유를 그간 주장해왔기에 조심스러운 건 알겠지만 시민들의 비판을 억압하자는 뜻이 아니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하되 최소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날은 혐오가 막대한 수익과 인기를 주는 시대인데 당위성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수많은 제보와 팩트체크 등을 통해 저들이 10년 전부터 치밀하게 공격조, 수비조, 청년, 기성세대 대상 등 매우 디테일한 전략들을 세우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심리전과 여론전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고요. 조만간 내용은 자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언론 탄압을 시도하려는 듯한 누군가를 보더라도 열심히 하면 세상이 알아줄 거야.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어. 진실의 힘은 강해. 같은 단순 구호만으로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전략을 간파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며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실천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쉽게 스타크래프트에 비유해봤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프로게이머라도 아마추어 상대가 쇼미더머니, 치트키에 맵팩까지 키고 온갖 반칙을 일삼는다면 정석 테크와 승리를 향한 열정만으론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결국 패배하고 나면 상대 반칙과 꼼수는 잊혀지고 아마추어에게 패배한 프로게이머라는 타이틀만 남습니다. 여기엔 무슨 핑계도 먹히지 않고요. 그만큼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하물며 거대 기득권 세력들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문재인 정부를 타겟 삼고 있는데 당위성, 진정성만으로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포용협치, 그나마 대화 통하는 상대, 합리적인 사람, 이런 좋은 평가를 안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두의 인정과 사랑을 얻으려고 하다간 결국 모두의 마음을 잃게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일베 악플러들이랑 맞서는 게 즐겁고 재밌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심지어 지지자들 중에서도 불만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 거 잘 압니다. 다만 현실 세계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맞서는 것 뿐이고요. 수많은 시민들의 허탈감, 분노, 좌절감 이런 걸 보더라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온라인은 한 줌에 불과하다며 이걸 외면하지 말고 진심으로 심각성을 느끼고 대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간 면전에서 이런 얘기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외면한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변하길 기대합니다. 레거시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대응 전략은 물론이고 메타버스 같은 신세계에서의 이슈 선점도 빠르게 준비해 가길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또한 당 안팎으로 중요한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을 비롯해서 각종 커뮤니티에 신격화된 거품 잔뜩 낀 윤석열의 딜레마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심의 정권교체 열망이 크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열망을 근데 윤석열이 고스란히 못 담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높은 비호감도가 배경이라는 거고요. 게다가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명박근혜 정권 수사로 강성 보수 지지층의 반감도 안고 있다는 거고요. 중도층과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구심점도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구체적 비전과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제시를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하죠. 네티즌들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장모와 처가 사기꾼인데 호감이 가나? 조국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가 없으니까 7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방대 봉사, 동양대 표창장으로 4년 때리고 언론, SNS 등 동원해서 윤석열 띄우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죄가 없는 게 드러나면 부메랑이 될 거라는 네티즌들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언론개혁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리고 각종 포탈, 커뮤니티 대응 굉장히 시급하고요. 이들이 사실만 보도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을 것이란 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와 관련해서 꾸준히 중요한 소식들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이걸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